브리핑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에 전화통화했습니다. 40분 동안 했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과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보 전문가이신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이승원 시사평론가, SBS의 인광기 논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님, 일단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500kg 돼 있는 탄두 중량을 500kg, 예, 500kg 돼 있는 것은 이제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갖는 함의가 한국형 소위 대양 응징보복이라고 하는 정부에서는 KNPR의 능력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핵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이 없으니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수단이 두 개죠. 하나는 미국의 확장 억제, 즉 미국의 핵우산을 우리가 같이 공약을 위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는 것고요. 그냥 우리가 핵은 못 가지지만 핵에 버금가는 어떤 보복 능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두 중량이 제한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제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확장 억제와 우리의 신장된 재래식에 의한 응징보복 능력이 결합이 될 때 북한에 대한 북핵을 억제하는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을 하고 또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하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죠. 한미 미사일 지침에 담겨 있는 내용인가요? 네,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네. 왜 이런 내용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건 이제 과거에 통상 500kg이라고 하는 것이 핵탄두를 소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00kg 이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기술적 진보가 돼서 미국도 탄두 중량이 핵탄두가 뭐 110kg나 100kg 이하인데요. 과거에 이게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500kg 정도로 한계를 둬야 소위 말해서 이제 핵탄두를 만드는데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되었던 이야기고요. 이제 그게 계속 흘러왔던 것이죠. 예, 1979년에 처음 한미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졌을 때도 탄두 제한은 500kg으로 시종일관 제한이 돼 있고 사거리만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났네요. 네. 그러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초에 국방위에 출석해서 이 탄두 중량 제한과 관련해서 이것이 해제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당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도 약 3,700km, 비행거리는 1톤이 군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보는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죠? 최소한 북한의 김일성의 지하벙커 같은 핵심 시설을 타격하려면 네. 2톤은 돼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얘기던데 1톤 얘기가 너무 퍼지니까 나중에 협상할 때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협상할 실무자들한테 지침을 주기를 표적의 강도와 어떤 무게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한테 한도를 정하고서 얘기하지 마라. 동맹 차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요구하면 잘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얘기대로 잘 풀린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를 한 만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가 되면 우리나라의 무기, 특히 현무투시 미사일인가요? 현무 미사일인가요? 어느 정도 더 그 성능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거리 문제가 아니고 현무투시는 이제 800km, 투비는 500km 이렇게 되는데 킬로미터. 거리에 상관없이 어느 거리라도 탄두 중량이 해제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재래식 폭탄 중에서 가장 큰 게 GBU-43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마드로밤, 소위 폭탄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폭탄의 어머니. 지난번에 IS 기지에 미국의 MC-130 수송기들과 투하를 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10톤쯤 되는 탄두 중량의 미사일, 대형 미사일이죠. 만들어서 모압 같은 경우는 GBU-43 같은 경우는 일반 TNT거든요. 일반 TNT는 특정 시설만 확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영상도 공개됐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제 개발한 열압력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소위 지하시설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쉽게 말하면 아주 깊숙한 지하 동굴로 태워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굴 입구도 무너뜨리고 안에도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10톤쯤에다가 이걸 달면
지하 몇백 미터에 있는 김정은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예. 만일 이것을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사용하면 평양 항구역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핵은 못 가지지만은 탄도 중량을 해제돼서 여기에 계속 발전되는 과학기술을 접목시킨다면 결국 핵이 갖는 공포의 균형을 우리도 나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국이 신뢰성 있는 대량 응징 보복을 능력을 갖추는데 아주 기묘한 이번에 협정이 양국 정상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의의를 높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핵무기와 차이점,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핵무기는 소형화, 경량화가 관건인데 그렇지 않은 다른 무기의 경우에, 폭탄의 경우에는 탄두 중량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만큼 폭발력과 살상력이 커진다. 그렇습니다. 파괴력이 커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거기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무슨 이게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EMP라고 전자기탄을 집어넣는 예. 전자기 효과라는 것은 폭발력이 공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만큼 통신, 전자장비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듭니다. 10발 정도로 상공에서 폭발시켜서 전자기 효과를 동시에 낸다. 10발 정도면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광범위한 면적이 원시시대로 돌아갑니다. 앵카님, 그렇게 하면 전자기파 되고 나면 다음날 은행에 돈 찾을 때 재고가 없으면 이렇게 놓을 겁니다. 예. 은행 데이터베이스 탑 그만큼 엄청난 또 사회적 네, 혼란이 그래서 일어날 수 있겠군요. 물리적 파괴도 할 수 있지만 전자기타 같은 것은 현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량 피해 무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 족쇄가 풀렸다. 이렇게 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제한돼 왔는데 이 제한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현무, 미사일 이런 어떤 파괴력이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에 우리도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해 주셨고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난데없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토국의 나머지 5개 회원국들로 하여금 전술 핵을 배치를 해가지고 훈련과 계획을 함께하는 이러한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전문가들과 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충분히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게 맞죠?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어쨌든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게 장관님의 소신입니까? 제 소신이 아니고 지금 북한이 핵을 이 정도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가장 합당한 대안을 건의하겠다. 그러니까 재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예, 맞습니다. 소신인 거죠? 예. 그러면 현 정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어떤 협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부 내에서 공유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소신도 아니시라면서 불쑥 질러버리면 이 혼선으로 비춰지잖아요. 저는 좀 발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장관으로서는 북한의 그 핵이 이중한 위협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다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좀 다른 얘기 네. 맞지 않습니까? 하도 논란이 되니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어제 한 장관의 말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핵미사일 위협이 심대한 안보 상황에서 군사적 차원의 모든 가용한 옵션을 검토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곧바로 물었습니다. 전술핵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청와대하고는 이견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비핵화 원칙에는 이견이었고 다만 일관된 정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은 모든 다양한 옵션을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로 취지로 이해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원식 전 본부장님은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술핵 배치, 전술핵이 뭔가? 전술핵은 91년 7월에 미소가 당시 소련이 있었어요. 91년 12월에 해체됐으니까 스타트 1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중거리 폭격기, ICBM, SLBM. 이 중거리 폭격기는 이제는 ALCM이라고 공중에서 발사되는 미술로 진화됐어요. 예. 이 세 개를 전략 핵무기.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전술핵 무기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무기는 과거에는 다양하게 있었어요. 핵질에 또 포에서도 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고요. 91년 9월에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 안 하겠다. 부시 대통령이 선언했고 러시아도 그렇게 했고 해서 없어졌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유럽 5개국에 남아있는 공중투하탄입니다. 시청자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공중투하탄은 뭐냐면 옛날처럼 비행기가 적진에 달려서 툭 떨어뜨린 거예요. 예. 미사일은 멀리서 쏘는 거고. 예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네, 떨어뜨린 것. 그게 이제 있다는 소리인데, 자, 이게 나오게 된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나토식 핵공유입니다. 나토식 핵공유는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나토 국가 중에서 핵을 가진 국가는 미국, 영국, 불란스입니다. 이 세 개국이 가진 핵을 나머지 나토 회원국이 나토 사령부 내 핵기획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동으로 계획을 하고 훈련도 하고 모든 참여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전술핵 배치는 과거 냉전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거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배치라고 하는 것은 재배치요. 예, 재배치라고 하는 것은 91년대 우리가 이미 한국에 떠났던 쉽게 말해서 유럽에 있는 공중투하탄을 갖고 오겠다는 소리인데 사실 그거보다는 유럽시 나토와 미국이 맺은 것처럼 핵 공유 체제를 한미가 맺는 것이 제일 더 중요하다. 거기에는 전략핵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정현 의원이 아까 영상에 보인 것처럼 질문했던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전술핵 배치라고 하는 것은 핵 공유의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실효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핵 공유 체제를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광범위한 핵 공유 체제 안에 아주 작은 범위의 전술핵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합니까? 억지로 하려면 하겠죠. 근데 이제 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럽의 5개국에 있는 공군기지에 있는 걸 갖고, 일테면 우리 군산 비행장이나 대구 비행장처럼 한미가 같이 사용하는 비행장에 갖다 놓게 되겠죠. 미국 사람들 다 만나보면, 구닥다리 그거 이제 쓸 필요도 없는 거 뭐하러 쓰려고 그러냐고 웃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졸라서 갖다 놓으면, 저는 사드 갖다 놔도 이렇게 되는데, 아마 대구 군산 주변에 있는 분들, 핵무기가 있다고 하면 걔는 제일의 표적이 될 거거든요. 아마 집값 떨어진다고 지금보다 더 큰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술핵 배치는 지금 당장 이야기하긴 좋은데 막상 정체화됐을 때 우리 국내의 정치적인 소요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또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더 중요한 핵공유라든지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저는 높아심이 있습니다. 네, 신원식 전 본부장께서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